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저희가 풀어드릴 텐데요. 다음은 이슈 썰앤썰 순서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실상 3월 경남의 봄꽃축제는 전면 무산된 격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4, 5월에 몰려있는 지역 축제들도 축소 또는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면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일상이 좀 멈춰버렸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좀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침체가 돼 있잖아요. 뭐 지역의 봄 축제들 저희가 가던 뭐 꽃축제, 뭐 먹거리 축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도 못 가고 또 못 하고 있는 상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진해 군항제가 전 사실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정말요. 네, 매년 찾아가고 또 취재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사실 사상 처음으로 좀 취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처음 취소된 거고 그 창원시를 1월 말쯤에 취재를 이 건을 때문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좀 조심스러워했었어요. 군항제 얘기를 하니까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켜보고 있다 했었는데 2월 초에 그 민원 게시판이 폭주했던 사건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진앙제 취소해라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빗발쳤었고 그때도 아직 지켜보고 있다 했었는데 결국 2월 말쯤에 취소가 얘기가 나왔었고 그 군항제로 인해서 그 진해 인근의 경제 유발 효과가 한 2천억 원 정도 되고 방문객들도 한 해에 400만 명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찾아오는, 해외에서도 많이 그렇죠. 찾아오고. 우리 경남의 명물 축제인데 이 외에도 뭐 똑같은 벚꽃 축제들 뭐 타동, 사천 그리고 양산은 매화 축제도 취소가 됐었죠. 그 꽃 축제 이번 3월은 전멸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고성군이 5일 공룡 엑스포 유사일을 열고 오는 4월 개최하려던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룡 엑스포가 가을로 연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 위축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열릴 때마다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고성공룡 엑스포가 연기되면서 엑스포 특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소망도 미루어질 전망입니다. 고성에서는 고성공룡 엑스포가 이제 취소는 아니지만 연기가 됐습니다. 이제 9월 달에 열릴 예정인데 이제 고성공룡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성에서는 거의 올림픽 같은 존재거든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기대가 좀 큰 부분도 있었고 4월 개최 좀 강행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9월에 경남도에 엑스포가 한 개 더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함양, 산삼, 항로안에 엑스포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서도 조금 시기를 조절해달라. 그렇다면 엑스포 입장에서 또 여름에 하기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엑스포 행사기 때문에 이제 연기 발표한 이후에 아직 조금 함양군이랑 조정이 좀 안 된 상태에서 뭐 이제 언론 보도를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다 보니까 함양 군수님이 또 화가 많이 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안 좋게. 이거 워낙 큰 행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행사 취소로 인한 경제적인 어떤 타격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거 말고 직접적으로 또 행사 취소나 축제 취소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계 타격을 입는 분들도 또 우리가 몰랐던 분들도 꽤 있죠. 맞아요. 문화 공연 쪽 분들은 뭐 거의 이제 설 자리가 없어졌고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거의 밥줄이 끊겼다.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다. 그냥 이렇게만 하고. 사실 한철 행사잖아요. 맞아요. 이게 워낙 계절 많이 타고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현장 가서 만났을 때는 전염병 걸리는 건 사실 하나도 안 무섭다고. 내가 코로나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무서운 게 전혀 없는데 내 가족이 굶는 게 너무 힘들다. 다 이렇게 가장분들도 많고 또 혼자서 이제 매달 들어가야 될 돈이 있는데 그럼 전혀 쳐내지를 못하니까 다들 그런 어려움을 엄청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뭐 행사가 취소된 것도 문제지만 강의도 다 동시에 이제 취소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모이는 걸 다 취소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예술인들이 주로 주 수입원이 강의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죠. 예술 강좌 이런. 예술 강좌 같은 거에 참여하고 뭐 직접 소통도 하고 또 문화 예술도 전파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는데 공방도 열고 그런 순기능도 사라졌을 뿐더러 이제 그 고정적인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고정적인 수입조차 지금은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심각하니까 경남도도 그렇고 관계기관도 그렇고 지금 실태 조사도 하고 지금 지원 방안도 마련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한국예총에서 이런 좀
전수 조사를 했나 봐요. 전국에. 이제 경남에서 지금 이 예술 관련해서 이런 개최가 취소된 건이 100건을 넘었고요. 이것으로 인한 피해가 49억 원 상당이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사례들을 좀 말했는데 이 사례들처럼 경남 예술인 응답자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수입이 너무 감소해서 힘들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해요.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나오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또 정하기도 힘든 맞아요. 상황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산 불안감에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하루 매출도 60% 이상 줄었습니다. 다 상인이고 손님은 없습니다. 코로나 오고 난 뒤부터 사람이 다 끊어져 버렸어.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힘든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실제로 가장 힘든 부분들은 이제 소상공인 분들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얘기했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안에서 그런 보도를 보고 매체를 통해 보는 거와 다르게 직접 이제 나가서 현장에서 볼 텐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어느 정도나요? 제가 직접 마산 어시장에 이제 찾아서 상인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보통 이제 매출이 좀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를 팔았느냐 차라리 그렇게 물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마수거리조차 못하는 경우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아예 뭐 하루에 한 글, 2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나오시는 게 오히려 더 뭐 차비나 들고 이런 게 부담스럽지 않으시냐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감정에 말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를 안 나오면 뭐 돈을 안 벌고 돈을 안 쓰겠지만 직업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오히려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특히 감염 확산 우려로 외식과 직장 회식 등이 사라진 탓에 식자재 보관이 어려운 횟집 등은 자발적으로 문을 닫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어시장에서도 심했던 게 횟집이었습니다. 이게 횟집을 찾는 손님이 없고 모임 자체가 다 사라지다 보니까 수족관에 그대로 폐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문은 연 경우에는 그나마 그런 모습이라도 나오는데 아예 수족관이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또 실제로는 오히려 이제 취재를 위해서 말을 건넸을 때 거부 반응이 더 심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집에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느냐. 지금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조금 화가 차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본인 가족들 어떤 생계가 걸린 부분에서는 어떤 것도 앞설 수 없는 부분이죠. 소상공인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좀 제가 더 덧붙이면요. 저희 학원계도 다 소상공인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학원계 다녀왔어서 그냥 말을 조금 더 붙이면 원장 선생님이 우셨어요. 저랑 인터뷰 하다가. 어떡해. 그러니까 학원은 아예 문을 못 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인건비는 또 선생님들은 와서 학생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된대요. 전화로 이런 걸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출근을 해야 되고 원장은 선생님께 돈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돈은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울증 걸린 것 같다. 그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글 써있는 거 아니시죠? 조금 약간 글 써인 것 같아. 그러지 마. 저도 같이 따라올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이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좀 간절하면 좀 뭐 발에 이렇게 좀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소리내서라도 괜찮아지자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도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임대료를 인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3개 세목을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해주는 향후 도의회와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러면 4월부터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응원 키트 제작 현장입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죠? 다 같이 힘내서 이 위기를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이 종식이 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함께 극복하자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힘든 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힘을 모아자는 것 같은데 실제로 도움이 얼마나 될는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분위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세금 감면 혜택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착한 임대인 운동 같은 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참가한 경우 뭐 재산세를 한 절반 정도 감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융자를 조금 이자를 지원한다거나 뭐 2차 보전을 해준다는 방법이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가장 많은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또 행동입니다. 이제 다만 또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부분이 아주 좋은 의도,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좋은 의도로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또 그런 부분도 또 해야 되거든요. 특히 뭐 이제 창원 이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의 뭐 좀 이런 얘기는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데 착한 임대인 운동을 좀 하기 위해서 동참하고 싶어 하셨지만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회적인 지원 방법을 찾으면서 정부의 이제 재난일 때 한시적이라도 이런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좀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저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예. 창원시장 허성사시장이 브리핑할 때 나왔거든요. 네. 이제 물론 그 내용도 이제 내용이지만, 그 시장이 건물이 건물지었어? 이런 좀 TMI가 되겠죠. 조금 의도치 않은 그런 정보가 좀 됐긴 했는데,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뽑히는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정을 할 정도면 뽑히는 사람들이 건물이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또 허성무 시장이 얘기했던 의도와 다르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기자회견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리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알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요. 이런 뭐 지원을 나서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뒷받침되는 정책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저희 지금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지원 대책들, 현실적인 방안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